오늘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바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봅니다. 발표를 잘하고 유머도 잘 던지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리더형이구나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회의에서 열정적으로 의견을 내고 설득력 있는 말투를 연습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기술은 곧 말하는 기술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식어갔어요. 처음에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동료들도 점점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아, 내가 더 잘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더 매력적인 말투, 더 자신감 있는 발언을 연습했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동료를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은 말이 특별히 많지 않았어요. 어떤 회의에서는 한두 마디밖에 안 했는데 신기하게도 모두가 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묘한 존재감이 있었죠. 그 비밀이 뭘까 관찰해 보니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뭐였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회의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그 동료에게 "오늘 회의에서 덕분에 많은 얘기가 나왔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은 거의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아, 대화를 이끌어가는 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흔히 대화를 주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을 잘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 그런데 사실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이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흐름을 만들고 감정을 끌어내죠. 말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처음엔 와, 저 사람 말 정말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들으면 점점 지루해지고 피로감이 쌓이고 어느 순간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지?'라는 생각이 들죠. 자, 반면에 질문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가요? 대화가 끝난 후에 '아, 나 오늘 말 진짜 많이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그 사람과 또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건 단순한 마법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 뇌는 자기 얘기를 할 때 특별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더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내가 자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좋아하게 돼요. 심지어 내가 한 말은 별로 기억 못해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대방이 자기 얘기만 1시간 내내 해요. 직장 얘기, 취미 얘기, 과거 연애 얘기 끝없이 이어지죠. 여러분은 중간중간 "오, 그렇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여가 시간에는 주로 뭐 하세요?" 그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대답하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더 만나고 싶을까요? 대부분은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있을 때 더 편안하고 자신이 인정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질문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학교에서도 발표를 잘하는 아이, 토론에서 자기 의견을 잘 주장하는 아이가 높은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동해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기술, 질문하는 기술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질문해. 그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꾸는 것, 그리고 진짜로 들어.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결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팁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왜보다는 어떻게나 무엇으로 질문을 시작해 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마치 자신을 설명하거나 방어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 라고 물으면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둘째, 질문 후에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나서 상대방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재빨리 다른 질문을 던지거나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잠깐의 침묵은 상대방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3초만 기다려 보세요. 그 시간 후에 나오는 대답이 더 깊고 진솔한 경우가 많아요. 셋째,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인정받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곤 해요. "너도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같은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주장이죠. 좋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제가 예전에 한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계속 말했죠. 하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동료가 놀랍게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구나. 가족 관계에서도 질문의 힘은 똑같이 적용돼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뭘 배웠어?"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 이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오늘 점심시간에 누구랑 놀았어?"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아이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보다는 "오늘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으면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질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냥 대화 기술로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려요. 이 사람은 진짜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진심 어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로 궁금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배울 점이 있고 독특한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진심으로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님이 30년 동안 택시를 운전하셨다라고 했어요. 저는 문득 30년 동안 운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기사님이 살짝 놀란 듯 하시면서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 질문 하나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겪은 인생의 희로애락, 사회의 변화, 사람들과의 만남, 30분 동안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느낌이었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끌어내는 열쇠가 바로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한 가지를 짚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난 리더들은 모든 질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팀원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끄는 사람들이죠. 회사에서도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지시하는 상사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상사가 더 존경받는 경우가 많아요.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후자는 팀원들의 성장과 자율성을 이끌어내죠. 이제 우리 삶의 질문의 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부터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질문을 더 많이 해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둘째, 자신의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적으로는 대화에서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해요. 다음 대화에서는 20% 말하고 80% 듣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질문의 깊이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주말 잘 보냈어?" 라는 질문 대신 "주말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라는 질문 대신 "요즘 가장 기대되는 일은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보다 당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정보도 어떤 설득도 어떤 연설도 한 가지 진실된 질문만큼 강력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던진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살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들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순간을 채우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